안녕하십니까. 한경 글로벌 마켓 도쿄나우 김일규 특파원입니다. 오는 22일은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이에 앞서 19일 주일 한국대사관이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도쿄에서 주최하는 리셉션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참석이 유력한 상황인데요. 이시바 총리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처음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직후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수교 행사까지 직접 참석한다면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60년 전 한국과 일본은 1965년 체제라는 신장로를 뚫었습니다. 35년간 일제 식민 지배의 아픈 역사를 뒤로 하고 1965년 6월 22일 한일 협정에 사인하며 새로운 미래로 출발했는데요. 이후 정치, 외교 관계가 부침을 거듭하는 가운데도 경제, 산업 분야 협력은 비약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오늘은 향후 양국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1965년 대일 수출 4,464만 달러, 수입 1억 7,498만 달러로 총 2억 1,962만 달러를 기록했던 한일 교역은 지난해 약 350배인 772억 99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한국의 수출국 순위에서 일본은 4위, 일본의 수출국 순위에선 한국이 3위입니다. 그러나 최근 10여 년만 놓고 보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대일 수출과 수입은 2011년에 각각 396억 8천만 달러, 683억 2천만 달러로 정점에 달한 뒤 감소세입니다. 한국이 주요 중간재 등을 국산화하는 한편 일본 제조기업은 한국 내 생산설비 투자를 늘린 것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한국과 일본 기업이 동남아 등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을 확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인데요. 그럼에도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소득을 거두며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한일 양국의 무역 규모 축소를 보고만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럼 우선 양국 경제 협력 역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1단계는 1965년부터 1969년까지 한일 국교 정상화 초기인데요. 이 시기에는 1965년 수교 이후 양국 협력 방향에 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 정부는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장기 저리 차관을 한국에 제공하고 별도로 상업 차관을 3억 달러 이상 제공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이 청구권 자금은 옛 포항제철 건설 등에 쓰였습니다. 2단계는 1970년대에서 1980년대로 한국의 고도 성장기입니다. 이 시기 한국 경제는 연평균 10% 정도 성장했고 일본으로부터 자본과 기술 도입이 적극 추진됐습니다. 한국이 청구권 자금을 활용해 일본에서 원자재 등을 수입하고 이를 가공해 미국에 수출함으로써 한일 간 수직적 협력 관계가 정착됐죠. 3단계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시대입니다.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이후 장기 침체를 겪었는데요. 한국의 대일 의존도는 점차 약화했고 제조업 공급망이 기존 한일 관계에서 한중일 관계로 다변화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한국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했는데요. 중국은 한국에 있어서 수출은 2003년부터 수입은 2007년부터 제1의 상대국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소재, 부품, 장비, 한국은 중간재, 중국은 최종 조립 형태로 분업 구조를 가지게 됐죠. 4단계는 2010년대 이후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시대입니다. 한일 관계는 악화와 회복 과정을 겪었고 제조업 공급망은 기존 한중일에서 한중일 동남아로 재편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요. 특히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일본 정부가 2019년 7월
반도체 등 제조에 필요한 3개 핵심 소재의 대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경제 보복에 나선 뒤 양국 협력은 급속히 악화했습니다. 다만 한국 기업들이 수출 규제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일본 소부장 기업들의 한국 투자를 유도함에 따라 일본 기업들의 한국 직접 투자를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진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후 한일 관계는 다시 개선됐죠. 다만 치유되지 않은 과거사는 여전히 한일 관계의 돌부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그동안 한일 역사 문제에서 온건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한일 양국이 당면한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입니다. 중국의 제조 굴기에 미국의 관세 빗장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송두리째 흔들리면서 한일 기업이 손을 잡아야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인데요. 한일 기업은 과거 수출입 위주의 협력에서 나아가 함께 기술이나 상품을 개발하고 신시장 개척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기업이 주도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럼 최근 주목할 만한 한일 기업의 공급망 협력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파이애트 카운티에선 LG 에너지 솔루션과 일본 혼다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이 한창인데요. 연말부터 양산을 시작해 혼다 미국 공장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한국 배터리 업체와 일본 완성차 업체 간 첫 합작 사례인데요. 2022년 서울 여의도 LG 에너지 솔루션 본사에서 열린 합작법인 체결식에는 미베 도시히로 당시 혼다 CEO가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콧대 높던 일본 완성차 업체가 몸을 낮춘 건 급성장하는 전기차 시장과 미국 우선주의에 대응하려면 한국 배터리 업체의 협력이 필수였기 때문인데요. 이듬해 LG 에너지 솔루션은 일본 도요타 자동차와도 미국에서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SK온은 올 들어 일본 완성차 빅3 중 마지막으로 남은 닛산과 미국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동차가 굴러가는 컴퓨터로 진화하면서 한일 기업 간 협력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삼성전자, LG전자의 전장 부품 없이는 경쟁력 있는 미래차를 만들 수 없게 됐고요. LG전자는 올해 처음으로 도요타의 북미 시장 우수 공급사로 선정됐습니다. 최근 출시 4일 만에 전 세계에서 350만 대 이상 팔리며 기록을 경신한 닌텐도의 게임기 스위치2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스위치2의 두뇌인 테그라 통합 칩셋 생산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맡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스위치2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수출 효자로 부상한 화장품 등에서도 협력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일본 화장품 업체를 잇따라 인수한 LG생활건강이 대표적 모델로 꼽히는데요. 화장품 소재와 용기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고 일본에서 메이드 인 재팬을 달아 동남아로 보내는 식입니다. 암모니아 등 미래에너지도 협력 분야로 꼽힙니다. 롯데정밀화학은 지난해 일본 최대 전력회사 제라와 청정 암모니아 밸류체인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두 회사는 해외 청정 암모니아 공급망 최적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기업의 개발도상국 공동 진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OCI는 말레이시아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공장 증설을 위해 일본 도쿠야마와 합작법인을 설립했고요. 삼성물산은 일본 스미토모 상사가 이끄는 카타르 담수 복합발전 프로젝트에서 설계, 조달, 시공, 즉 EPC를 단독 수행합니다. 경쟁력을 잃은 도시바 등 일본 기업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죠. 특히 한국은 베트남, 일본은 태국에 상대적으로 많이 진출해 양국의 아세안 진출 때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세안에서 한일 협력 지원 방안으로 양국 공동 공적 개발 원조, 즉 ODA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일본 기업과의 공동 프로젝트에 수출 금융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기됩니다.
양국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에 대응해 한국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즉 CPTPP에 가입하면 일본과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12개 국가가 참여한 아태 지역 메가 자유무역 협정인데요. 업계에서 CPTPP 내에 제조업은 한국이나 일본보다 나은 데가 없다며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미국, 중국 등 통상 깡패가 없는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양국 기업 협력이 더욱 확산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경글로벌마켓 도쿄나우 김일규 특파원이었습니다.